아무래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네네. 예고 없이 막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그럴 때 잘 대처를 해서 생명을 살린 분들 꽤나 많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뭐 이렇게 뭐로 뜯고 뭐 흙 만지고 사실은 그거를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했으니까 네. 요즘 애들은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이렇게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걸 조심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전문의가 되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툭 떨어지셨어. 근데 이분이 실제로 크게 외상도 없어 보이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봤더니 네. 이분이 어떤 출혈 자체가 골반이 많이 골절이 돼가지고 골반이 골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출혈량이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걸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눌러서 이렇게 지혈할 수도 없고. 웬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거기 있는 동료분들이 수건으로 이렇게 골반을 양쪽에서 감싸가지고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서 오셨더라고. 그렇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쫙 벌어져 있다가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혈이 되거든요. 잘하신 거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 안 하셨으면 병원 오시기 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과다 출혈로. 네네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잘 퇴원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란 일 중에 하나였어요. 야, 그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그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얼른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 바빴을 텐데 그런 처치를 해서 이렇게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했다는 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대단하네. 그 이렇게 그냥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주로 이제 많잖아요.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단 기도 확보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특이한 거는 사람이 쓰러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혀가 이렇게 그 기도를 맡게 된다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있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게 의협심이 강하신 분들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혀를 잡아 빼요, 이렇게. 그게 크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실은 의식 없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집어넣는 상황이 되면 잘못하면 물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혀가 또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이게 우리 개그 리플렉스라고 해서 이게 구토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겨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도로 나온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아니 근데 선생님 네네. 그 혀를 안 빼주게 되면은 그 혀가 이렇게 기도 막혀가지고 죽을 어쨌거나 수도 그건 있지 더 않나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요거를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응급실에 이런 분 일반인이신데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기도삽관. 구인도 기독이라고 기도 삽관 정도도 아니고 아니에요? 예,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그냥 응급처치 도구인데 네. 이렇게 혀 끝으로 이렇게 혀를 그 입천장으로 집어넣어서 돌려주기만 해도 이게 혀를 제쳐주는 장비예요. 이거를 항상 들고 다니신 분이 계셨더라고. 어디서 배우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신기하게도 혀가 딱 기도가 잘 확보된 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장에서도 많이 팔고 아무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걸 근데 직접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의사도 안 들고 다니는 분. 그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도구가 대부분 없잖아요.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턱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마를 그리고 턱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그러시면 이게 턱 밑에 혀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혀가 딸려 올라가요. 여기? 쭉 들려 올려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숨 쉬는 하시면 길이 생기죠. 예, 그러면 숨길이 이렇게 그 혀로 막히는 거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턱만 좀 들어주면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거만 좀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목을 다치신 분들은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눠보면 어쨌거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상식이라고 많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여기서 조금 몇 가지 네. 우리가 얘기 들으면 다 아는 것들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좀 알아볼까 해요. 지금부터 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OX를 들어. 자, 저희 앞에 OX판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문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밥 한 숟가락 꿀떡하면 내려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너무 아닌 것처럼 얘기했나? 저거 우리 어릴 때 맨날 하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밥을 먹거나 들어볼까요, 물을 그러면? 넘기거나.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저는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인생 딱 한 번 응급실을 가봤는데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가시가 목에 걸려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별걸 다 해보다가
결국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해봐 하시더니 선생님이 핀셋으로 딱 꺼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 나는 좀 알아. 뭐냐면 제대로 꽂히면 안 되고 네. 슬쩍 꽂히면 O야. 애매하게 제대로 꽂히면 X. 어? 그렇지 애매하게 걸렸는데 응급실까지 가긴 좀 그렇고. 아니 그러면 밥 먹으면 넘어간다니까 진짜로. 저도 그래서 한번 밥 딱 먹었는데. 그래서 넘긴 적 있어요? 넘긴 적이 있어. 네. 제대로 안 꽂혔을 땐가 보지, 그죠? 살짝 건드릴 때. 네.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김호중 선생님 너무 웃긴 게 끄떡끄떡하고 공감을 하고 아니 계셔. 그게 아니라 저기 정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제대로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하냐고.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X예요, 정답은. 그렇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저도 이제 하루에 뭐 근무를 하다 보면 밤에 한 2개, 3개 정도는 꼭 가시를 빼는 것 같아요. 예, 이 가시를 빼보면 근데 참 가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저도 응급학과 전문의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네. 많이는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많은 중요한 케이스는 거는- 아니지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뚫려가지고 이 폐 사진을 찍으면 실제로 공기가 다 들어가 있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공기가 쫙 깔려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도가 터지면서 거기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도 그러면 따라서.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 되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시 하나 잘못 관리했다가 몸이 자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밥을 먹고 저도 어렸을 때는 밥 먹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꼭 그것만이 절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가면 다 해결되니까 제발 딴짓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꼭 가시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좀 그런 파트가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응급 아니고 목에 가시 빼는 응급실.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응급이거든요. 그럼요. 저희 아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특히나 많이 그러는데 뭐 음식 먹다가 목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지금 오시고 또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음식물에 목에 걸렸을 경우에는 실제로 산소가 잘 안 갔을 때 한 4분 정도만 지나도 뇌사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뇌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런죠. 뇌 자체가 일단 그 손상을 크게 입게 되는데 이때 사실 우리가 이제 119에 어떤 신고를 하고 하더라도 119도 사실 올 때까지 한 뭐 7분에서 8분 그래도 평균 예.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처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하임리법이 있어요. 하임리법. 하임리법은 여러 번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익숙하게 좀 익히실 때까지는 계속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목에 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자세를 취해요. 초킹이죠. 그렇죠. 쫄리죠. 그리고 말을 시켜보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얼굴이 새파랗게 그냥 빨개지다가 파래지다가 이렇게 돼요. 이 상태가 되고 목에 뭐 걸렸냐고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거릴 거예요. 그러면 재빨리 몸 뒤로 돌아가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돌아가서 자, 여러분이 요거 있죠. 엄지를 딱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시고 엄지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거를 자 명치가 어디예요? 명치가 그렇죠. 여기 갈비뼈가 만나는데 사이. 명치하고 배꼽. 배꼽 찾기 힘드신 분 있어요. 자, 배꼽. 명치하고 배꼽 사이에 여기 딱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고 요렇게 되고 감싸요. 그리고 뒤에서 쭉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훅 올라오게 돼요. 자, 제가 한번 배가 되게 뒤에 가서 잠깐 해볼게요. 제가 숨 쉬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 씨 괜찮겠어요? 자, 좀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요런 자세를 취하죠. 네. 이렇게. 자, 이럴 때 배꼽을 쥐고 배꼽을 찾아야 돼. 배꼽 어디 있어요? 배꼽. 이 배꼽 여기 있네. 예.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감싸 안아. 그리고 몸을 완전히 밀착을 해야 돼. 네.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쑥 당겨주는 거야. 근데 지금 요걸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내장 파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쭉 세게 당겨주면 근데 그 말씀은 올라와요. 내장이 파열될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지금은 살고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쭉 당겨서 이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여론은 그렇다 치지만 1세 미만의 영아들은 네. 실제로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네. 뭘 먹다가 네네네.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이럴 때는 작으니까. 약간 머리가 아래쪽으로 가게끔만 유지해주고 얘 머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등을 이렇게 5번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나오면 돌려서 등만 계속해서 10번, 20번 두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시 돌려가지고 가슴 명치 부분을 다시 5번을 밀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제 경험으로는 이 등만 두드릴 때 한 3번 정도 두드리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택 하고 나오는. 네네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이 날 때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나, 둘, 셋. 저는 5입니다. 5. 셋. 저는 5입니다. 아니 우리 아니, 애기 키워보셨나? 아이들 키우면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 계속 애들 찬물 우리 4명인데 애들이. 네, 적셔가지고 닦아준 것 같아요. 애국자 집안. 애국자죠? 왠지 안 지고 싶다. 자, 그러면 이거는 김호중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X죠. 아, X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지금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해열제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실제로 약국도 아니고 일반 그냥 편의점에서도 네.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열제를. 사실은 이게 물로 닦아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약일 수 있다. 우리의 인내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약을 먹었으면 한 20분에서 30분 있으면 약 떨어지죠.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동안 우리 엄마들이 마음이 급해. 그래서 실제로 막 애들 벗겨놓고 찬물에도 넣었다가 또 미지근한 물도 뭐 온도도 똑바로 재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막 닦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한 번씩 응급실에서 엄마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엄마 혹시 열나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수건 갖다 대면 좋냐고. 맞아. 아마 기절할 거예요, 성인들도. 맞아. 오한 근데 되는데. 애들은 막 물잖아요. 그러면 너는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계속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건 아빠 닮아서가 아니라 아니 열이 나는 아이한테 미지근하고 찬물이건 간에 갖다 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사실은 해열제를 적당히 먹였으면 네. 실제로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기다리고. 혹시라도 그게 없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 증발을 하면서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저희 그냥 수건에 물에 적셔가지고 찬물에 이마나 이런 데 올려놓잖아요. 열 떨어지라고. 그것도 그러면 별로예요? 그거는 그 보기에는 참 좋은 그 정성스러운 모습일 것 같아요. 누군가 사진 찍어서 다음에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었다. 아니, 만화에 아니, 보면 이렇게 그거는- 달아가지고 여기 주머니 이렇게 우리 내려놓는 것도 있잖아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걸로 난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조금 시대를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닦아주는 것보다 아이랑 같이 목욕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탕 물은 차갑게 하면 아이랑 못 들어가잖아요. 미지근하게. 적당히 미지근하게 해놓으면 엄마랑 아이랑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게 사실 목욕물이 따뜻하다고 해도 체온보다 금방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춥지. 그러니까 네. 금방 아이 몸 그 온도도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서 탕 안에서 신나게 놀면 네. 거기 해열제 좀 먹인 다음에 신나게 놀아주면 네.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아, 아니, 해열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아, 의사들은 뒀다 뭐 합니까? 좀 병원에 좀 오세요. 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응급 상황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 겁나는 게 이제 피가 나는 상황, 출혈이 있을 때잖아요. 원래요. 네네. 뭐 배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넘어져서 까져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피가 나면은 조금 나는 건 괜찮은데, 많이 나는. 네, 그리고 내가 피가 나도 내가 놀랬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다쳐도 피가 나면 이게 약간 이렇게 굳더라고요, 그럼. 몸이.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중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혈량성 쇼크.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사망하게끔 하는 거는 의사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 이유는 빨리 막아주고 공급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네네네. 이거를 왜 못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혈액 자체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6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내지 5리터 정도 있거든요. 혈액이. 근데 그중에 20%만 감소를 해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30%가 넘어가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양이 빨리 소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동맥이냐 정맥이냐 요것이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동맥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저런 정도의 양이 쫙 빠져나갈 수가 있고 정맥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혈관을 빨리 구분해서 지혈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맥, 정맥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해요? 저는 책으로 알아요. 책으로 봤어. 파란색 피
핏줄은 동맥으로 그려져 있고 그렇지. 빨간 핏줄은 정맥으로 맞아요. 그려져 있었는데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토크쇼에서 그 이야기를 하던 어떤 의사가 자기는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될 줄 알았다. 진짜로 해부학 네. 그 무슨 시체를 보거나 네. 아니면 사람을 보면. 근데 절대 그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동맥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한 빨간 피. 예, 빨간 피. 근데 선홍색.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갈색? 암죽색. 예, 예. 그런 색. 뭐 이라고 간혹 생물 우리가- 시간에 배웠어요. 예, 맞아요. 손톱을 따거나 그랬을 때 뭐 죽은 피가 나왔다. 이런 게 사실 정맥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꼭 죽은 피라고 한 게 아니라 산소가 다 소모된 네. 그런 피죠. 그래서 이제 다시 씻어져 재생돼야 되는 피. 그 정맥혈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죽은 피야? 사실은 내가 내 역할 다 하고 지금 다시 그 산소를 머금으러 들어가야 될 피거든요. 피인데. 그래서 이제 동맥혈과 그 정맥혈은 색깔로 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뿜어져 나오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저희도 이제 그 진료 현장에서 하다 네. 보면 주사기에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주사기로 빡 찔렸는데 딱 찔리자마자 여기서 펌핑을 하는데 한 이만큼 정도. 정말요? 네, 여기를 찔렸는데도 제대로 불구하고 동맥혈이 터지면 동맥 혈관이 터지면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사방으로 퍼지니까 네. 여기저기 피가 막 보이게 돼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누르면 다 눌려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 놀래잖아요. 그만큼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맥혈은 엄청난 속도로 펌핑이 돼서 나오게 되고 정맥혈은 쫄쫄쫄 나오는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응급실에서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감이 아니라 저희한테 현실인데 네. 이게 목에 칼이 찔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약간 지혈이 된 상태로 오셨는데 이거를 확인하다가 피떡이 좀 제거됐는데 근데 또 몸은- 순간적으로 피가 튀었는데 여기 우리 천장을 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맥혈이 센 거예요. 이게 이제 심장이 이제 그렇죠. 심장이 펌핑하면서 펌핑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큰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동맥혈은 이렇게 펌핑 아까 지금 원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쭉쭉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아무리 작은 그 동맥이어도. 심장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맥은 흐르죠 그냥. 네. 쭈루룩. 요런 속도만으로도 동맥혈과 정맥혈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혈 방법도 다를까요, 혹시?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동맥, 여기 손목이 뭔가 손상을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맥이 문제가 돼서 펌핑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누르는 게 맞을까요? 여기! 근데 대부분 어떻게 누르냐면 손 전체로 이렇게 눌러버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눌러가지고는 지혈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두 개로 정확하게 이 손상 부위에 예. 벌어진 곳. 심장 쪽. 심장 쪽 가까운데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동맥은 그러니까 그 손상 부위 위쪽을 꾹 눌러주시면 돼요 꼭. 네 세게 눌러주시면 실제로 펌핑이 멈추는 걸 보게 돼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보니까 스물스물 뭐가 계속 나와 네. 이건 뭐예요 정맥혈은 갔다가 오는 혈액이잖아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맥혈은 지혈이 되기가 어려워 정맥혈은 심장보다 반대쪽 네. 그래서 그쪽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손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 눌러지는 거야. 근데 저도 그렇고 주로 이제 특히 주부들이 부엌에서 칼 쓰다가 어쨌거나 이런 데 다치거든요. 아니면 뭐 불에 데웠다거나 그럴 때 이제 혼자 있는데 막 진짜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막 너무 놀랍고 그러기는 한데 그럼 여기라도 한번 선생님 여기 다쳤다 치고 한번 이렇게 묶어봐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동맥에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펌핑이 네. 보인다. 그러면 네. 혼자서 이렇게 누르고 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거북스러울 때가 있고 네. 아이들이 또 막 난리를 칠 때는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볼펜 같은 걸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위에다 대주시고 그다음에 볼펜 대고. 붕대로 감아주시는 것도 다예요. 왜냐하면 이 부위만 꼭 눌러주기 때문에. 가로로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핏줄이 이렇게 가면 볼펜을 이렇게 대줘야 여기가 눌릴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인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인대가 여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깊숙이 들어있는 동맥을 누를 수가 없어요. 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많이 안 보이네요. 어딨니? 네, 요 정도 하나만 딱 대시고 그 다음에 눌리게. 예, 그 상태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는데 감싸실 때는 정확한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꾹 세게 단단하게. 아주 꾹 세게 이렇게 감겨주시면 지혈이 딱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픕니다. 진짜 손 빨개졌어요. 오, 그 정도로 빨개졌죠? 압박감이 예, 있네요. 압박감이 있죠.